안녕하세요. 오늘은 73회 침침한 달빛, 월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동안 12신살 12개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자, 계속해서 12신살 끝날 때까지 우리가 12개의 신살 명칭을 익숙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살, 장성살, 화개살. 자, 이렇게 세 개를 기본적인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지의 여자들, 망령둔 장군이 반해서 육체를 화끈하게 겁탈했다. 이렇게만, 그러면 이제 9개가 되겠죠? 천지의 여자들, 망령둔 장군이 반해서 육체를 화끈하게 겁탈했다. 이렇게 8개, 9개. 천지의 여자들, 망령둔 장군이 반해서 육체를 화끈하게 겁탈했다. 이렇게 9개죠. 그 다음에 3개는 지살과 충되는 게 역마살이에요. 그 지하철 3호선의 지충역이라고 그랬죠. 지충역. 지충역. 여기서 충되는 거예요. 지충역. 지충역. 지살과 충되는 건 역마. 그 다음에 장군도 재수 없으면 깜빵 간다. 수옥살. 깜빵 간다. 수옥살. 제살과 충되는, 장성살과 충되는 건 제살. 그 다음에 화개살과 충되는 건 월살.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월살. 월하의 공동묘지. 월하의 공동묘지. 이렇게 해보세요. 월하의 공동묘지. 그래서 오늘은 이 월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월살. 자, 월살은 쉽게 설명하면은 달빛 아래라고 보시면 돼요. 달빛. 자, 우리가 낮에 햇빛을 봐야지 광합성 작용을 하던 동물이 어떻게 돼? 풀이나 어떤 먹이를 먹으면서 성장하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죠. 햇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몸이 컨디션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월살, 달빛을 받는다? 뭔가 좀 매끄럽게 잘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월살 하면 뭔가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면 각종 방해로 인해 파란이 끊이지 않아 헤어나기 힘들다. 부정적인 개념이죠. 원망과 질시로 변질될 수 있고, 일명 고초살이라고 해요. 고초살. 고초살. 풀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한다. 씨를 심는 거죠. 그 다음 뭘 택일한다. 그 다음에 이 택일은 뭐 결혼이라든가 약혼, 개업, 이런 택일을 월살일날 하면 안 좋다. 또 택일, 파종, 동물 교배. 교배 혹은 교미. 해도 안 좋다. 자, 이렇게 안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든 신살에 마찬가지예요. 물론 어떤 부정적인 게 포션이 많이 차지하느냐, 긍정적인 게 많이 차지하느냐, 그 차이인데, 대체적으로 봐서 부정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렇지만 월살도 주변 환경의 변화로 시체, 상속, 증여, 이건 별로 안 좋은 의미죠? 상속이라든가 증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밤에 달빛이 비추니 갈 길을 얻다. 부가 이겨, 요게 중점을 두세요. 자, 월살이 있으면 부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가살이 있을 때, 이 촌놈,
저 같은 촌놈들은 시골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오면은 마실 간다고 그러죠.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와야 되는데 달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 그런 땐 달이 어떻게 돼? 달이 초승달이 됐든지 아니면 구름에 가렸든지 약할 때죠. 근데 그 달빛이 구름이 막 지나가면서 그 달빛이 그 구름살이 이렇게 비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환해 보여요. 캄캄한 밤인데. 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캄캄한 밤중에 달빛이 이렇게 구름 사이로 딱 비추면 어떻게 돼? 내가 갈 길을 보이잖아요. 그게 어때? 내 행동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가이익.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월살 방향에 생활 필수품과 긴급시 사용할 소품, 뭐 가전제품, 구급약, 이런 거를 상비해 놓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야. 병원에서는 응급실이 위치하는 곳이 이 월살 방향. 집에서 집을 지키는 개집의 위치는 월살 방향에 있어야 돼. 월살 방향. 그럼 애완개는 도어살 방향이죠.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또 해보면은 이 월살은 어떤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월살과 충되는 이 화계는 마무리하는 단계. 화계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월살은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살이, 자, 이 사주에 이제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연지 삼합을 기준으로 본다고 그랬죠. 때로는 일지 삼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면 양쪽 다 보시면 좋아요. 이 공부하시면서 헷갈리는 게, 아니, 어디는 왜 월지 기준이라고, 아니, 연지 기준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또 일지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하면 그래도, 처음에 공부할 땐 좀 헷갈려요. 근데 이 기운이라는 게, 어디에 딱 정해져 가지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탄생된 배경이 그 당나라 때시거든. 당나라 때. 당나라 때인데 세월이 많이 변해서 현대에 와서는, 자, 이 조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내와 내 배우자의 자신이 현실적인 어떤 중요성을 또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를 또 본다는 거예요. 그 잘못 생각하면 이연령, 비연령처럼 들려요. 아니, 뭐 이렇게, 정말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황희정승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찝찝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운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연지를 보면 신, 자, 신 이렇게 가죠. 삼합에. 그러니까 신 앞에 미가 천살이죠. 미, 신, 유, 술 있죠, 술. 요게 연살. 요 술이 월살이에요, 술이 월살. 자, 월살이 배우자 자리에 있다는 거는 남편에 대한 어떤 상심, 속상함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어떤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사주를 일단 기본적인 음양과 오행을 익힌 다음에 이 살은 조금 양념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생극재화를 먼저 보시고 나중에 서비스로 팁으로 한번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12신살은 이 네 글자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현실적으로 천간은 상상, 마음이고 꿈이고 어떤 희망, 내 어떤 생각이죠.
근데 이 지진은 어떤 현실을 나타내요, 현실. 현실 속에서 천간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현실이고 환경이에요. 그래서 12신살은, 단식 통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속인들이 아주 재밌게 또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하죠, 하면은. 그래서 뭔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은, 나한테 그런 어떤 두려움이 닥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신살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월살도 대부분 상당히 안 좋게 나와요. 어떤 책에 보면은. 보세요. 자, 풀이 마른다는 거예요. 풀이 말라. 자, 내가 씨앗을 땅에 뿌려야 되는데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살에 그날 일진에 보면 작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택일도 하지 마라. 결혼 날짜 안 된다. 약혼 날짜 안 된다. 개업시가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안 좋게 나오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햇볕을 보는 게 정상인데 햇볕을 보지 못하고 달빛을 본다는 건 뭔가 제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돼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이 작용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어떤 상속이라든가 증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밤에 달빛이 비추니 갈 길을 얻는다 해서, 즉 부가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잘 이용하면 좋겠죠. 월살 방향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긴급시 사용할 소품, 전자제품, 구급약, 대표적인 구급약이죠, 이런 거. 딱 월살 방향에 놓으면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응급실이 위치하는 곳. 자, 이것이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월살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월살은 시작이고 화계는 마무리다. 그러니까 이게 충개념이죠. 반대니까. 화계는 마무리. 자, 이거는 매듭이고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충이라는 건 반대 개념이죠, 항상. 자, 우리가 햇볕을 봐야 되는데 햇볕의 반대는 월살, 달빛을 본다는 것은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월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월살은 그냥 달빛으로 보시면 돼요, 달빛. 자, 월살 중에서도 달빛이, 보름달 빛이 비칠 때는 좀 낫겠죠? 초승달보다는. 또, 구름에 가렸다든지 날씨가 안 좋을 때 침침한 달빛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햇빛보다는 조도가 약하니까 어떤 우리 모든 생물한테 주어지는 환경은 안 좋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12신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이것이 뭐, 연지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 일에 있을 때, 뭐, 시에 있을 때, 또 대운에서 왔을 때, 세운에서 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전개된다는 건 전체 개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선, 월살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작용하는 게 많구나. 예를 들어서 풀이 마른다든가, 파종금지라든가, 택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물 교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쪽이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자, 밤에 달빛이 비추니 길을 얻는다. 이거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때는 부가이익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한 월살 방향에 내가 뭔가를 놈으로 인해서 긴급할 때 필요로 꼭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체를 우리가 제때 사용하면 어떻게 돼? 그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월살 방향에는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구급약, 병원에 응급실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찾아갈 수가 있잖아. 네, 그걸 알고 가면은. 그래서 신살의 전체 큰 개념을 보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월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개의 신살 이름을 한번 볼게요. 천살, 지살, 연살. 이 연살 혹은 도화살이라고 도화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겁살, 재살. 자, 이렇게 12개, 12신살이라고 그래요. 이거 12개를. 12신살. 자, 이제 오늘 이제 월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음에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강의할 12신살 중에서 남은 거를 오늘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겁살에 대해서 12월 6일 날 강의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맛보기. 이 겁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 빼앗긴다는 거, 겁탈한다, 겁탈. 돈을 뺏기든 뭐 여자로 치면 누가 몸을 뺏는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의미예요. 이건 겁살은. 그런데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이게 구전으로 듣고 막 그냥 이런 때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그 며느리 욕할 때 이 겁살 맞을 년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걸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동네 어르신들이. 이게 상당히 안 좋은 뜻이죠. 겁살 맞는다는 게. 겁살 맞아 죽을 년, 겁살 맞을 년. 예. 그러니까 이 겁살이라는 거는 뭔가를 빼앗긴다는 뜻이야. 빼앗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빼앗길 수도 있지만 내가 뺏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겁살이. 예. 생각해, 어떻게 보면 이게 과격한 어떤 단어인데, 겁살. 빼앗긴다? 몸을 빼앗긴다? 돈을 빼앗긴다? 기타 여러 가지를 내가 빼앗길 수 있다. 혹은 내가 뺏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사주에 이 겁살이 꼭 있어요, 겁살. 예. 악착같이 뺏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리 맛보기로 겁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